제가 움직이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스탠드 마이크를 쓰다 보면은 녹음이 됐다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D를 듣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불편해 하셔가지고,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보다는 이렇게 이동식으로 가지고 하는 거가 훨씬 더 나중에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세미나 하기 전에 성경 한 군데를 보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여러분 혹시 성경 가져오신 분들 있으면은 같이 찾아서, 우리 가져오신 분들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분들은 창세기 1장 29절을 천천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거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사람이 정하지 않고 창조하신 이가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그분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촌에 질병이 대략 한 32,000개로 이렇게 카운트가 됐는데, 그 많은 질병, 그 왜 생기는가? 학자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분들이 80%는 먹는 데서 온다 그래요. 먹는 데서.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들을 이렇게 다루면서 보면은 우리가 너무 모르고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에는 아마 크리스찬도 있고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가 아니라 생명관리, 이거를 잘하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는데, 보니까는 아주 간단합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온 지면.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한국 분들이 신토불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주 굉장히 많이 즐겨 사용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사람들한테 신토불이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나온 생산물품이 신토불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나온 것을 요즘은 찾기가, 자기가 직접 농사 짓기 전에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가을에 한국에 집회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순회 집회하면서 4군데 다니면서 생선회를 먹어봤어요. 속초에서 집회하고 먹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고흥에서 집회하고 먹고, 목포에서 집회하고 먹고, 그 다음에 군산 밑에 그 채석장 거기서 먹고, 그리고 인천 5군데서 먹어봤네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전국에서 먹는 생선이 똑같아요. 맛도 하여튼 이렇게 품종도 똑같아.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채석장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식당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잘해 주신대요. 그 권사님 보고 아니 왜 속초에서 먹은 거나 고흥에서 먹은 거나 목포에서 먹은 거나 여기 거나 다 똑같으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장사를 해도 우리도 여기 산을 먹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중국산이래 전부 다. 그 중국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전국을 전부 다 배송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런지 속초에 가가지고선 먹는 저긴 뭐야 그 뭐죠 이 광어나 저긴 뭐야 채석장 있는 데서 먹는 광어는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한국에 가서 신토부리 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카고 사시는 분들한테 신토부리는 어떤 것이 신토부리일까요? 시카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시카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 일리노이 주의 이쪽에서 나온 것이 신토부리예요.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완전히 그 영양이 다 우리 몸 안에 흡수가 되기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고 영양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체질이 음식이 들어가서 체질이 완전히 한 바퀴 바뀌어지는 시간이 2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좋다고 해서 여러분 뭘 이렇게 먹어서 체질이 바뀌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에 되는 게 아니고 2년. 그리고 사람이 옮겨 살면은 그 지역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3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카고에서 3년 이상 사셨으면은 한국 거는 여러분들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건 이쪽 근방에서 나온 채소나 과일이나 또 육류도 이쪽에서 나온 걸 잡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작년 봄에 LA 타임즈에 크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LA 카운티 안에 장수하는 마을과 제일 단명하는 마을을 딱 분류를 했어요. 근데 제일 그 단명하는 마을이 칼슨시라고 하는 데고 장수하는 데는 올롯이라고 하는 올롯크릭이라고 하는 데인데 올롯크릭 사람들은 병도 상대적으로 적고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칼슨시 사람들은 병도 많고 빨리 죽어요. 단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계속 캐내고 했는데 결국은 어디서 신트를 잡았냐면 마켓에서 신트를 잡았어요. 마켓에 가니까 똑같은 마켓인데 똑같이 라이프스, 반즈 이런 똑같은 마켓인데 올롯 크릭 쪽의 마켓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다 캘리포니아 산으로 전부 다 야채나 과일이나 모든 것이 다 캘리포니아 산으로 다 진열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슨시에 가니까 똑같은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저기 남미 쪽에서 수입해 온 것들. 그래서 파나마라든지 칠레라든지 멕시코 이쪽 이 남미나 중남미에서 수입해 온 걸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역 사람 DNA에 가장 맞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가장 맞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춥기 때문에 추운 데서 생산되는 것이 면역력이 강화시키는 것이 참 많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러분 제가 빨리 진행을 해도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양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영양을 섭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소라고 하는 거예요. 효소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온이에요. 이온, 전류, 정지예요. 이 음식에 있는 전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pH, 산도, 수소이온. pH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열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열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은 이 pH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알지도 모르고 또 중요시 여기질 않아. 그런데 이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더 무시하고 깜깜하고 효소에 대해서는 아주 백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효소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포인트는 효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9절은 요 네 가지 효소, 그 다음에 이온, 그 다음에 산과 알칼리, pH, 그 다음에 열량, 칼로리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식물을 딱 우리에게 식단으로 짜놓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예, 여러분 어느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서도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사람이 무엇을 먹어야 자기 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놓은 성경은 그런 정경은 못 찾아봤어요. 사서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거기 그런 거 없어. 노노명자 중령에도 없어요. 근데 불경에도 없고 성경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확실히 사람을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건 사람들의 글이 아니고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분명해요. 성경만치 정확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신앙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먹고 살면 자기 수명을 다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평생 이 성경을 뭐 10번도 있고 20번도 있고 심지어 평생 동안 50독 아니 100독을 한 사람도 성경이 뭐 먹으라 그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100번을 통독을 했는데 성경을 100번을 통독을 했는데도 성경을 줄줄줄줄 암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해서 오늘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라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까먹느냐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이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르쳐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제가 한번 어느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 비용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세미나를 끝나고 나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개인 면담을 요청했어요. 개인 면담을 요청해서 만났더니 장로님이 얼굴을 붉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교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 교리적으로 안 맞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장수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보고 그래서 장로님 성경 몇 번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모태적 신앙이래. 자기가 앞만 못 읽어도 성경을 50번 이상은 통독을 했다 얘기해요. 그러냐고. 출애굽기 3장 23절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50번을 읽었대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누가 치료한다 그랬어요?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얘기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근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거예요. 율례, 계명, 법도 이거는 크리스찬들이 지키려고 하질 않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 교회 다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법도 이것을 지키면 그것을 안 지키고 뭘 보냐 이게. 아, 구원이 뭐 구원의 서정이 몇 단계냐. 뭐 사람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이 쓸데없는 것에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네. 안식일이면 어떻고 주일이면 어때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소중해요? 예? 쓸데없는 것에 교인들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 뭐라 하냐면 그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는 게 계명이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계명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로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레위기서에 하나님께서 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야 할 음식을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 밥상이 율법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율법이냐?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 율법에 민법, 의식법, 예배법이 있는데 그건 의식법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유치원생처럼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뿐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다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레위기서대로 먹으면 절대로 시원대병이 안 걸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당뇨 때문에 뭐 먹어야 돼요. 혈압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암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레위기서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먹으면 이거 다 고쳐져요. 다 고쳐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은 저는 그냥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로부터 듣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나가고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제가 환자들을 진료를 하면서 그래요. 특히 이 불치병이나 난치병 환자들한테 항상 제가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그냥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안내만. 그리고 여러분의 병은 본인 자신이 치료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 가가지고 항생제 사 먹었다고 해가지고 낫는 게 아니고 항생제 사 먹고 나면 그 다음 바이러스가 또 오면 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항생제를 또 사 먹어요. 점점 갈수록 내 몸에서 면역 기능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세포 중에 B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B세포가 항균세포인데 B세포가 점점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기만 가면 또 가가지고 항생제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예요? 감기약 잡수지 말고 B세포를 튼튼하게 식히는 음식을 많이 잡수시면 감기가 왔다가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난주 하와이 일주일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계신 자매님 한 분이 지난 8월 달에 우리 LA 캠프에 일주일 참여하고 가신 분인데, 그 남편하고 같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 남편이 미국 분인데, 교제를 나누면서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와이프 덕을 요즘 너무너무 잘 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LA 캠프, 당신 캠프에 갔다 온 다음서부터 자기의 식단을 완전히 다 바꿔버리더래요. 그래서 자기의 식단을 다 바꾸는데 맛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발효식품들이 전부 다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사에 가면은 냄새가 날까봐 이거 어떻게 아침에 먹고 가기도 참 그러고, 그런데 부인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미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파를 발효시켜서 흑양파 만들어서 미기고, 마늘을 발효시켜서 흑마늘 만들어서 미기고, 요구르트 만들어서 미기고, 청국장가루 만들어서 미기고, 근데 계속 한데 자기가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3개월 만에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이 건강 전도사가 됐대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한 번 출장 갔다가 오고 나면 몸살로 며칠을 고생을 하는데, 완전히 와이프가 음식을 바꿔준 다음서부터는 출장을 갔다 와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자기가 유행성 독감은 빼놓지 않고 자기가 다 걸렸었는데, 지금은 독감 같은 거 전혀 자기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회사 사람들이 뭐 먹어서 그렇게 좋아졌냐고 자기들도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요구르트 만드는 거 강의해주고, 이 어니언을 발효시켜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늘도 발효시켜서 이렇게 먹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와이프한테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야채도 선별하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농약 중금속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느냐 열심히 해서 직원들한테 열심히 가르쳐 준대. 그래서 자기네 회사 분위기가 요즘 전부 다 완전 건강 분위기로 다 바꿔져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자기 체험담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저보고 뭔 얘기를 하냐면은, 왜 자기는 지금 60인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60년 동안 자기는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먹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성경에 있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성경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그 아멘에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효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효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DNA 원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식물은 식물의 효소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나무의 효소를 가지고 있고, 사람은 사람의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DNA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는 1억 분의 1 입자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효소에 의해서 모든 이 신진대사 기능, 그 다음에 이 면역 기능, 그 다음에 세포 기능,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 효소를 사람 자체에서 형성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대개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형성이 돼요. 유입된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몸 속에서 효소가 많이 형성되게 하려면 음식의 효소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효소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뭐냐면은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에는 자기 자체의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야채나 과일이
과일이 나무에 달렸을 때는 효소가 1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따놓으면 하루가 지나는 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틀 내지 3일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요, 효소가.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야채도 흙에 뿌리를 받고 살아있을 때는 효소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일단 뿌리가 뽑히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2, 3일이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하루에 25%씩 사라진다, 50%씩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타임은 달라요. 그렇지만 대개는 다 2일에서 2, 3일 정도 되면 거의 다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프레시한 거 예를 들어서 마켓에 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선한 야채나 신선한 과일을 우리가 산다고 할 때 그 신선함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기준이에요. 이것이 싱싱하냐 싱싱하지 않냐 이것은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데 그러면은 지금 야채들은 우리가 농장에서 캐가지고 유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유통하는 시간과 또 어디 쿨러에서 마켓의 쿨러에서 저장됐다가 팔려서 여러분들 식탁에까지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요 시간을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야채가 시들지 말아야 되니까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쳐야 될까요? 뭘 쳐야 돼요? 농약을 쳐야 되겠죠. 농약을 쳐야 코팅을 시켜야 외부로부터의 뭐예요? 열도 차단되고 자기 몸이 가지고 있는 습도 보호를 해가지고 시들지 않고 보존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일주일이 가도 시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야채가 마켓에서 쿨러에서 일주일이 가도 시들지 않고 싱싱하지만 거기에 효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조금 몇 프로 남아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선한 것을 먹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신선치 않은 야채를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에 가니까 야마게시라고 하는 농장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유통을 시키는가 봤더니 모든 야채를 저도 그 야마게시 농장에서 일주일을 있다 왔는데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야채를 새벽에 5시서부터 해 뜨기 전까지만 따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때 따냐 그랬더니 아침 이슬 받았을 때 야채가 가장 효소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 받았을 때. 그리고 해가 떠서 아침 이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효소가 딱 따놓자마자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5시서부터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만 따가지고 그거를 그날로 싹 딜리버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야채를 먹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살아있는 야채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참외나 수박이나 또 다른 과일들이 나오면 굉장히 맛있어요. 또 100% 올게닉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마켓에 유통을 내보내면 우리는 농약을 안 쓰지 않습니까? 코팅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올게닉이라고 해도 시들시들하면 뭐예요? 안 사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서 아무리 맛이 좋고 좋아도 제발 농약 좀 쳐가지고 오십시오. 거예요. 팔아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켓에서 빠르면 3일,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 심할 때는 열흘까지 저장해놓고 팔아야 되는데 3일만 지나고 나면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발 농약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도 농약을 쳐서 오랫동안 신선하면 야 이거 좋다고 사모잡수고 시들어지면 이거 올게닉 아니야 뭐라고 시들었다고 안 사잡수거든요. 그러면은
농부는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어디에다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집들에다가 또 농사를 져서 잡수시는 게 좋아요. 집들이 잡술 없거들랑 제가 이번에 하와이 갔더니 어느 그 교회에서 아주 멋있는 걸 하더라고요. 물고기를 키워요. 물고기를 키우면은 물고기에서 배설물이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 물을 서큘레이션 해가지고 걷다가 관으로 서큘레이션 모델을 달아가지고 돌려요. 돌리면서 파이프를 쫙 돌려놨어. 집안에 뺑 파이프야. 이건 무슨 파이프인가 했더니 어항에서 나오는 물이야. 어항에서 나오는 물을 한 바퀴 돌리는 거야. 그리고 그 파이프에다 군역을 뚫고서 거기에다가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열무도 심고 전부 다 수경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에 땅이 없거들랑 그렇게라도 하시라고. 그럼 뭐예요? 물고기 몇 마리만 키워도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수경 재배 농장이 돼요. 재밌죠, 여러분? 굿 아이디어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것 좀 많이 보급을 해라 그랬더니 지금 자기네가 지금 이제 시험인데 이거 지금 테스트 중인데 시험 재배인데 목사님 농장에 가서 좀 더 배워가지고 기술을 좀 익힌 다음에 자기네들이 이걸 비즈니스화 할까 미션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러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그런 아이디어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는 거기에는 질소, 가리, 인산 성분이 충분해요. 물고기 배설물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경 재배가 되는 거예요. 파이프에다가 솜 꽂아놓고 거기에다가 씨앗 하나씩만 떨어뜨려 놓으면 자동으로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거든요. 조금 더 크게 뚫어놓고선 거기다가는 뭐예요, 여러분? 밀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풀씨 같은 것을 또 야채씨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소복히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대야를 딱 잘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프레시하게 묻혀서 잡술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든지 많이 섭취할수록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효소가 있어야 모든 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효소가 없으면은 모든 세포가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배 딸이 이 녀석이 소화비만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이렇게 검사하고 저렇게 다 못 찾아내 버렸어요. 근데 얘는 뭐냐 하면은 좀 소화비만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지러워가지고요. 뭐 앉아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뭐 전체 다 검사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요. 그게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효소 결핍증이야. 야, 이거는 무조건 효소 결핍증이니까 이거 병원에 가서 약 먹을 거 아니라고. 그럼 뭐 먹으면 되냐? 이제 다이어트 시키는데 어떤 다이어트 시키냐면 과일 야채 식사만 해라. 과일 야채 다이어트만 해라. 그러면은 근데 그것도 아주 프레시한 거 농장에서 바로 따다가 바로 미겨라. 그러면 그것만 하면 난다고. 3일 먹으니까 싹 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효소 결핍증 때문에 그래요. 효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효소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온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를 말하는데 전류는 마이너스 전류와 플러스 전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류를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하고 플러스 전류를 양이온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몸의 기능이 플러스 전류와 마이너스 전류가 어떻게 해? 이것이 똑같아야 돼요. 평행선을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평행선을 이루지 않으면 이렇게 대칭이 돼요. 대칭이 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가셔서 체질을 당신은 뭐 태음입니다. 태양입니다. 소음입니다. 소양이다. 이런 체질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전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 전류가 평행을 이루지 않고 대칭이 되면은
대칭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마이너스 음이온이 과다하게 많아. 내 몸에. 그럼 음이온이 마이너스 이온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나는 소음인이 되는 거야. 소음인. 그런데 나에게 플러스 전기가 너무 많아. 플러스 전기라는 것은 양이온이라는데 플러스 전류가 양이온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태양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 이건 뭐냐면 이온에 있어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언제나 이렇게 일정해야 돼. 평행선을 유지해야 돼.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은 뭐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특히 한의사 분들이 많이 아시죠? 태음이는 뭐 이런 음식은 잡수지 마세요. 이런 음식은 안 맞아요. 그러잖아요. 소양인한테는 이런 음식은 이건 안 맞으니까 선생님이 이런 거 잡수지 마세요. 그러시잖아요. 그 밸런스 조절 때문에 그래요. 밸런스 조절.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음이온과 양이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다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그냥 풍부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이온의 밸런스가 안 맞냐면은 이게 현대 이렇게 생활이 우리가 도시화되고 과학화되면서 너무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잡어요.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만 많이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식사가 갈수록 단순해지고요. 그 다음에 외식 식사 문화가 너무 오늘 우리에게 깊숙이 차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온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온의 밸런스 때문에 오는 병들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자폐라든지 호르몬계에 생기는 병들은 전부 다 이온 밸런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정신적인 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분비 질환도 전부 다 호르몬에 관계돼서 생기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 이온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생겨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의 당뇨가 있으시다. 당뇨도 여러분 뭐예요? 당뇨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혈관에 당이 세포에 흡수되지 않는 당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당뇨 환자라 그래요. 당뇨라고 하는데 쉽게 우리가 보면은 혈관이 당을 먹지 않았다. 그럼 왜 안 먹었느냐? 그럼 먹도록 해줘라.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면 강제적으로 세포 입을 벌려가지고 약이 들어가도록 강제 흡입을 시켜줘요. 그런데 여러분 원천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온의 밸런스야. 음이온과 양이온이 안 맞아가지고 어디 췌장 분비물하고 췌장 분비 인슐린 호르몬 분비 그 다음에 어디에 담즙에서 나오는 담즙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안 돼서 그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당뇨 제가 치료법을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그만큼 이온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운 지방은 음이온이 많죠. 더운 지방은 양이온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음이온이 많고 비가 드라이한 데는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에서 생긴 냉병 같은 것은 더운 지방에 양이온을 쬐면은 음이온으로 생겼기 때문에 양이온을 쬐면은 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갑상선 질환 같은 거 다 호르몬 질병인데 지금까지도 제일 치료체가 뭐냐면은 제일 좋은 치료 갑상선에 제일 좋은 치료약이 태양에너지. 해만큼 갑상선을 잘 치료해 주는 건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갑상선은
호르몬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양현과 음현의 조절 기능 상실인데 근본은 거기에요. 그러나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시간이 되면은 다 가르쳐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만 봐도 해의 양현만 째도 온적외선만 째도 갑상선 기능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에서의 양이온과 음이온 요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는데,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서 어떤 게 양이온이고 어떤 게 음이온인가? 자,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음이온이에요. 땅에 있는 거. 그럼 땅에 붙어 있는 거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고구마 그 땅 속에 있잖아요. 이게 음이온일까요, 양이온일까요? 음이온. 그러면은 양파 음이온이에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음이온 식품이에요. 그러면은 야채는 음이온일까, 양이온일까요? 야채 음이온이야, 음이온. 그러면은 자, 땅에 붙어서 사는 건 다 음이온이면 땅에서 떨어진 거가 전부 다 양이온인데, 땅에서 떨어진 거 보십시다. 자, 나무 열매, 과일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이에요. 그 다음에 곡류 음이온, 양이온? 곡류 음이온, 양이온? 양이온이에요, 양이온. 그러니까는 열매나 곡류는 전부 다 양이온, 그 다음에 야채나 구근류는 전부 다 음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어패류도 돌이나 흙에 묻혀서 사는 거 혹은 돌에 붙어 사는 거는 전부 다 음이온 식품이에요. 그러나 떠다니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양이온 식품이에요. 그럼 물고기는 양이온이에요, 음이온이에요? 양이온. 미역, 파래, 다시마는 음이온. 조개 종류는. 그럼 크랩, 게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음이온 식품과 양이온 식품을 우리가 선별할 때, 구별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요것을 밸런스를 맞춰서 먹느냐, 골고루 잡수시면 밸런스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죽어라고 과일을 안 잡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음이온 전류가 많기 때문에 몸이 다 차가워. 어떤 분들은 고기가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 고기가 없으면. 이분들은 양이온 전류가 많기 때문에 피가 거칠고 다 다혈질적이고 열이 더워. 몸이 더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고기가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은 올서부터 뭘 잡수셔야 돼요? 그렇지. 야채, 구근류 많이 잡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양과 음의 전류의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절대적인 영양의 균형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은 골고루 먹으면 된다. 그 다음에 땅에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이온? 음이온. 땅에서 떨어진 건 양이온. 그 다음에 바다에서도 물에 떠다니는 건 양이온. 흙이나 돌에 붙어 있는 건 다 음이온이다. 자, 이거 모르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아셨으면 아멘 해봐요. 예. 다 아셨죠?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골고루 잡수시면 우리가 전류의 밸런스를 여러분 아주 평행선으로 유지해서 우리 건강의 밸런스를 맞춘다. 근데 요것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울든지 가면 기울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pH. pH라는 것은 수소 이온 용도를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이온 농도를 pH로 표시를 하죠. pH라고 말을 하는데 요거는 1에서부터 14까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1에서부터 14 가운데가 어딜까요? 7이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7이 중성이야. 그래서 7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에서부터 7까지를 우리는 산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7에서부터 14까지를 그럼 뭐라 그럴까? 산성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알칼리지.
예. 그러니까 1에서부터 7까지는 산성, 그 다음에 7에서부터 14까지는 알칼리,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산성과 알칼리를, pH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우리 사람의 피의 농도는, 피의 pH는 얼마까? 아시는 분?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자, 따라 하십시다. 7.4. 예, 7.4예요. 그래서 사람의 피의 농도가 pH가 7.4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알칼리다 그래. 약알칼리. 그래서 우리는 약알칼리성 체질을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피의 pH는 얼마나 될까요? 7.4가 기준인데 여기 스탠다드예요. 여기 노말이야. 스탠다드인데, 자,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7.4에서 8까지는 좋은 거야. 괜찮아. 요거는 약 알칼리가 돼서. 근데 8.0서부터 넘어가는 거는 안 좋아. 이거는 뭐예요? 강알칼리 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산성도 7에서부터 6까지 요 사이는 약산성이라 그래서 이건 좋은 거야. 근데 6 아래로 내려가면 요거는 안 좋아요. 각 뭐가 돼요? 산성 쪽으로 기울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가 4.5다. 그럼 pH는 어떻게 될까요? 강산성 체질이야. 그러면은 9.0이다. 14에서 9.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강알칼리 체질이에요. 요거는 다 안 좋다. 그러니까 7이 중성이고 7이 가운데고 6에서부터 8까지는 약산성이든 약알칼리로 가든지 간에 요거는 다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알칼리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산성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약알칼리, 약산성은 다 좋다. 그러나 강 쪽으로 가면 강알칼리, 강산성은 똑같이 다 나쁘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약알칼리, 우리 사람의 피가 7.4이기 때문에 이게 약알칼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피의 농도나 우리 세포의 농도를 pH를 수소이온을 7.4에서 8 사이 이렇게 약알칼리 체질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6.0에서 7.0 사이에 약산성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약산성보다는 약알칼리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먹는 지금 음식 문화가 거의 다 산성식품이 80%를 차지해. 그리고 알칼리 식품은 고작 한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산성 쪽에 약산성 쪽에 피를 가지고 있어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가 산성이 많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점점 산성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에서부터 7이나 7에서부터 8이나 요건 다 좋은 거지만 그 중에 제일 안전하고 좋은 거가 7에서 8 약알칼리가 제일 좋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이 pH를 산성과 알칼리를 그럼 우리가 어떤 음식이 산성이고 어떤 식품이 알칼리인가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이 알칼리고 어떤 것이 산성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의 농도에 따라서 세포의 농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산성이면은 우리 체질도 산성 체질이 돼. 피가 알칼리면 우리 체질도 알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너무 중요해. 피가. 그런 피를 우리에게 pH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뭐냐면은 물이에요. 드링크야. 드링크가 pH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러면은 가장 강산성 쪽으로 기우는 드링크는 뭐냐면은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그러니까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 치고 어떤 사람이 없을까? 알칼리 체질을 가진 사람은 시기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는 탄산음료가 참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탄산음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에 처먹는 신음식들, 식초 음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산성 쪽이에요. 또 우리가 음식도 이게 과발효가 돼가지고 쉬어진 것들 이런 건 전부 다 산성 쪽이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은 다 산성이에요. 가공식품 다 산성이란 말이에요. 가공식품은 알칼리가 없어, 다 산성이야.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 중에 산성과 알칼리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무엇이 산성이고 무엇이 알칼리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식당 문화가, 우리 음식 문화가 너무 산성 쪽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칼리 쪽 음식을 좀 많이 잡수셔야 되는데, 이 알칼리 쪽 음식을 많이 먹어야 우리 체질도 알칼리 쪽으로 항상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알칼리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돼. 그 어떤 것이 알칼리 음식인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돼. 첫째로, 알칼리 대표 주자가, 흙에 붙어 있는 건 다 알칼리다. 뭐 어떤 거에 알칼리예요? 어떤 거에 알칼리예요? 흙에 붙어 있는 건 다 알칼리야. 근데 아까 흙에 붙어 있는 것은 이온에서 무슨 이온이라 그랬어요? 음이온이야, 음이온. 음이온에 속해져 있는 것 중에 알칼리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전부 다 알칼리예요. 그 다음에 흙에서 떨어진 것은 산성이다. 흙에서 떨어진 건. 흙에서 떨어진 거는 아까 무슨 이온이라 그랬어요? 양이온. 그러면 양이온과 산성과 어떻게 해요?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흙에서 떨어진 거, 고기, 산성 알칼리, 고기 종류. 고기는 산성의 알칼리예요? 흙에서 떨어졌으니까 산성이야. 100% 산성이야. 알칼리 고기는 없어. 올게닉 고기도 여러분 알칼리 고기는 없어. 다 산성인 거예요. 계란, 산성이에요, 알칼리예요? 알칼리 계란이라는 건 없어요. 예. 우유, 알칼리 산성. 알칼리 우유 봤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두유, 알칼리 산성. 두유, 알칼리 산성. 알칼리 두유라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알칼리 두유라고 써져 있는 상품 보셨어요? 보셨으면 가져와 봐요. 알칼리 두유 없어. 그럼 여러분 소유밀이 뭐예요? 두유야, 두유. 알칼리는 없단 말이에요. 사산성.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리얼 중에 또 뭐가 있을까? 볼이 눌린 거 뭐라 그래요? 볼이 눌린 거. 예? 오토밀. 오토밀 산성 알칼리. 오토밀. 오토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열심히 오토밀 다 잡수잖아요. 산성 알칼리. 이거 알칼리 없어요. 오토밀. 산성이 산성. 그러면은 흙에서 떨어진 것이 산성인데, 보세요. 육류 종류, 생선 종류는 전부 다 산성이야. 이것은 알칼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과일 다 산성이야. 다 산성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과일은 산성인데 먹으면 위에서 100% 알칼리로 바뀌어져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는 분들은 그 과일이 레몬처럼 시든 복숭아처럼 달든 상관없어요. 먹으면 산성인데 알칼리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일 식초 만들어 잡수시라고 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초는 다 산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현미 식초 무슨 식초 다 마켓에서 쫙 나와서 있지만 결국은 전부 다 케미칼로 만든 산성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순수 집에서 만들어서 내추럴하게 만든 과일 식초는 산성이지만 먹으면 100%의 알칼리로 바뀌어져서 일을 해요. 그래서 산성 체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열심히 식초를 만들어 잡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주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일은 산성이지만 먹으면 알칼리로 바뀌어진다. 그러나 고기는 먹어도 알칼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럼 공유가 문제예요. 공유는 보세요. 가공하지 아니한 거. 다시 말한다면은 배아가 있고 껍질 효소가 있는 그 자체는 산성이지만 먹으면 알칼리로 바뀌어져요. 그러나 가공된 거, 요거는 먹어도 그냥 산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미 하면은 백미는 산성의 알칼리예요? 산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미는 알칼리예요. 그 중에서도 현미를 발화를 시키면 배아가 나오잖아요. 발화를 시키면은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현미가 가지고 있는 효소의 100%를 우리가 그대로 다시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바이타민이 제일 풍부해. 이 배아에. 그래서 발화를 시켜서 밥을 해 잡수시면은 바이타민도 풍부하죠. 미네랄도 많죠. 그 다음에 순수 알칼리로 바뀌어지죠. 알칼리의 일을 해주죠. 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효소도 풍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미 식사를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양 현미 식사를 할 바에는 발화를 시켜서 배아 현미를 만들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알았으면 아멘 좀 해봐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리는 뭐예요? 깎지 않고서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도정을 해야 돼, 보리는. 그러죠? 그래서 보리 치고 알칼리는 없어요. 밀은 깎아서 하얗게 만들면 산성, 그리고 껍질째 그냥 먹으면 알칼리.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껍질째 먹는 공유는 껍질째 먹으면 알칼리, 그 다음에 가공해서 먹으면 산성이다. 그 중에 가공을 해도 공유 중에 산성이 되지 않고 순수 알칼리로 남아있는 공유가 있어요. 요거이 뭐냐면은 저기 모밀이 뭐예요? 메밀. 예. 메밀하고 조하고 기장조가 됐든 찰조가 됐든 상관없어요. 조하고 메밀은 가공을 하든 안 하든 그냥 순수 알칼리야. 예, 그러나 뭐 율무라든지 뭐든지 가공한 건 다 산성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공하지 않은 것이 거칠거칠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데 좋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 29절 요때에 하나님이 이 도정 기술이 그 당시에 사람에게 없었어요. 그죠? 그냥 공유는 그냥 먹는 게 거칠어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하여금 무병장수하게 만들어 줬어요. 도정 기술이 생기면서 인간에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겼죠.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73년도에 대학 들어갔을 때는 그때 공부할 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했어요. 근데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대장암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대장암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지금 38년 동안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한국 사람에게 대장암이 많아졌는가? 38년 동안 한국 사람들의 식단 문화가 뭐예요? 섬유소 섭취가 적어졌고 순수 탄수화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문화, 이 식사 문화가 너무 서구화돼 버렸어요.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도 더 야채를 안 먹고 섬유소 섭취가 더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암이 많아졌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대장암이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사람들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 사람들의 대장암이 그렇게 많으냐 하면은 그들의 식사 주식이 뭐냐면 베이컬이에요, 베이컬. 베이컬인데 베이컬 빵으로 해가지고 밀가루 빵 구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베이컬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이 구우면서 이 섬유소가 다 분해가 돼버려요. 타버렸더니 다 분해가 돼가지고 순수 탄수화물만 남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순수 탄수화물만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는 대장 질환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장의 길이가 소장의 길이가 다르죠.